미성년 자녀들, 손주들 새학년으로 올라가거나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는 요 시즌 진짜 설레고 떨리는 자녀들만큼이나 아니면 그들보다 더 긴장하고 걱정되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 그리고 조부모님들인데요. 자녀들을 믿어주는 것도 좋지만요. 그렇다고 너무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손 놓고 있는 것도 안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 아이, 우리 손주 새 학기, 새 학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족으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학용품만 준비한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어떠한 위험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적응하는 걸 도와줘야 하는지 알리고자 우리 한인가정상담소에서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SAPC 약물남용 및 통제 프로그램의 에리카 박 매니저, 또 폭력피해자 지원부서의 김선희 디렉터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이렇게 두 분을 모셨는데 김선희 디렉터님께서는 전에 한번 우리 굿데이 LA에 출연하셨었죠. 맞아요. 그때도 폭력 관련해서 네, 맞아요. 했었는데 네. 오늘도 좀 폭력 관련해서 혹은 학교 생활에 네, 맞아요.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거고 에리카 박 매니저님은 처음 이제 출연을 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두 분 잠깐 인사 한 말씀씩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마이크를 두 분 다 조금만 더 가까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김선희 디렉터님께서 먼저 한번 나오셨었으니까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인가정상담소 폭력피해자 지원부서에서 프로그램 디렉터 맡고 있는 김선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옛날에 공립학교에서 아이들 상담을 했었거든요. 오. 네, 그리고 또 옛날에 또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SAT 학원도 많이 다녔었어. 그러니까 학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 세미나가 왜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 온 세미나가 왜 중요한지를 조금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역시 한번 경험자는 다르네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학생들을 만난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학생들의 있죠. 진짜 고민들, 엄마 네네. 아빠한테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리카 박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인가정상담소에서 Substance Abuse Prevention 약물 남용 예방 프로그램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많이 긴장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아무렇게나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해맑음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긴장한 요 소녀 같은 모습들. 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두 분이 이렇게 오늘 굿데이 LA 자리하신 이유가 한인가정상담소에서 8월 28일 8월의 마지막 수요일이네요. 이때 새 학기 미국 학교 생활 적응법이라는 세미나를 여신다고요. 그래서 이 세미나가 한인분들에게 왜 필요하고 어떤 정보들을 드릴 수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면서 우리 출발을 좀 해볼까요? 네, 간단히 얘기해서 저희 한인 어머님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는 학교 시스템을 모르고 특히나 학교 문화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문화 자체가 익숙치 않으셔서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당연히 이 나이대의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런 세미나를 준비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러시구나. 정말 그래요. 여기서 학교 생활을 하셨던 부모님들은 또 다른데 한국에서만 학교 생활을 해보고 미국에서는 좀 나이가 들어서 오신 분들 맞아요. 저도 포함이에요. 저도 학교 생활을 모두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는 학년부터가 너무 헷갈리고 그죠? 네, 학교마다 또 학년이 달라. 어느 학교는 6학년까지 있고 어느 학교는 막 5학년까지 있대요. 맞아요. 네. 이 시스템부터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생활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미국에서 설사 학교를 다녔다 하셨더라도 진짜 격세지감이라고 나 때와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실 건데 맛보기로 오늘 굿데이 LA에서도 조금 알려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두 분 외에도 어떤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셔서 이 세미나를 진행하시는지요? 우선은 저희 회사에 이제 심리 상담 해주시고 계시는 루시아 선생님도 오셔서 도움을 주실 세미나를 주실 거고 또 저희 부서에서 이제
정말 아이들 부모님들에게 부모 상담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던 노렌 슈퍼바이저 선생님도 같이 오셔서 세미나에 참여를 해주실 거예요. 요 세미나에서 그러면 어떤 주제들로 사실 미국 학교 생활 적응법 하면 너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어떤 토픽들이 있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크게는 3가지 토픽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건강한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더 높은, 더 나은 자존감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될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저희 이제 에리카 선생님이 해주실 건데 자녀들과 약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요새 이거 진짜 중요해요. 맞아요. 약물. 네. 보니까 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들도 이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근데 사실 저는 새학기 미국 학교 생활 적응법 하면 뭔가 시스템이라든지 네. 아니면 학업적으로 얘를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하는가 이런 좀 한국 가정들은 좀 교육 쪽에 좀 초점을 맞추잖아요. 네네. 그래서 학업에 관련해서 좀 많이 세미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주제를 들어보니까 관계, 그러니까 뭐 교우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네. 선후배와의 관계, 또 가정에서의 관계, 네. 그리고 자존감, 약물. 그래서 다른 세미나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네, 이런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사실은 한인 부모님들은 학업에 대해서는 미리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세요. 진짜 빠삭하세요. 그렇죠. 네. 어디 학원이 애들을 잘 보낸다더라. 과목별로 그죠? 하시더라고요. 뭐 영어는 여기 보내고 수학은 여기 보내고 그리고 여기 학원이 그렇게 좋다더라. 맞아요, 이 선생님이 맞아요. 좋다더라. 이 선생님이 과외를 잘한다더라에 대한 그런 학업적인 지식은 굉장히 빠삭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또 SAT 학원이나 그런 학원들이 많기 때문에 학업적으로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리고 저희가 믿는 것은 사실은 이 나이 때는 당연히 학업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정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한인 부모님들이 학업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부분들은 굉장히 놓치고 계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쵸.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상담을 했었을 때에는 이런 아이들이 건강하지 이런 많은 연습을 못하고 이런 준비가 다 되지 않는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마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그런 관계에 빠지게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어떤 아이들은 진짜 학교를 잘 다니다가 6개월 만에 다시 집에 돌아오고 이런 그래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원하는 대학에 갔는데도 맞아요. 네, 너무나 좋은 대학교를 갔지만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대학교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현실이거든요. 그때는 성인이니까 이제 맞아요. 그때는 본인이 현실이에요. 책임을 져야죠. 뭐 네. 모든 거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지금 중요한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고 연습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많이 힘들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됐어요. 너무 좋습니다. 예, 학업은 사실 우리가 한국 그 사회에서 네. 정보를 얻을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이렇게 뭐 물어보면 뭐 어느 대학을 보내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뭐 어디를 가면 좋다더라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저도 네. 지금 알고 있잖아요. 교육열이 그렇게 세지 않지만 네네.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 얘가 학교 생활을 정말 잘 하려면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는 반성하게 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해본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인 가정, 모든 가정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성인이 돼서 자녀와 계속해서 대화가 많은 가정은 많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탑을 잘 쌓아 올리는 게 지금부터니까 네. 그런 팁들을 좀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성년 자녀들 그 연령별로 좀 보면 청소년 시기가 가장 무섭잖아요. 네 맞아요. 요새는 또 네. 사춘기가 또 왜 이렇게 빨리 와요. 요즘 초등학생도 네. 사춘기가 오더라고요. 초등학교 뭐 5, 5학년, 4학년부터 해서 중학교는 뭐 말도 못하고. 그나마 고등학생은 그래도 자기가 조금 자각은 하면서 반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중학생 애들은 자각도 못하고 반항을 해서 정말 네네. 무섭다고 네네. 하는데 그래서 청소년이잖아요. 방황을 네네. 하니까. 네네. 그래서 요 시기, 질풍노도의 요 시기
그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부터 좀 알아야겠죠. 네, 그럼요.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양극으로 나뉘어지는데 어떠한 부모님들은 너무 이제 막 아이에게 막 뭐 했니 저거 했니 이렇게 막 아이들을 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센 말이지만 닥달 하시는 간섭도 부모님도- 많이 하고 간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네. 어차피 나는 도움이 안 될 거니 어련히 잘하겠지. 너무 학교에서- 양극단이다. 네, 학교에서 좋은 걸 가르쳐 주겠지. 알아서 친구들이랑 잘 하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첫 번째 단계는 우선 관심인 것 같아요. 우선 적절한 관심. 적절한 관심. 이게 관심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이게 어떤 거를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데 그 중간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갖는 것부터가 사실 시작이에요. 아이의 행동이 조금 변하진 않았는지, 네. 아이가 평소와는 좀 다른 얘기를 하진 않는지, 아이가 부모님한테 어떠한 얘기들을 계속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사실은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섭이랑 또 다른 거죠. 간섭이랑은 굉장히 많이 그냥 다르죠. 좀 지켜보고 맞아요. 관찰을 해야 된다. 맞아요. 요새는 그냥 뭐 초등학교부터 좋은 학교 일단 보내놓고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손 떼시는 부모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맞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네. 그러면 안 되고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청소년기의 아이들, 자녀들 혹은 손자, 손녀들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주고 지켜봐야 할지도 궁금한데. 네. 네.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심을 가지는 거. 아이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관심을 가지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해요.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에게 너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는 언제든지 너에게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너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내가 노력할게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평소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아이에게 너는 나에게 중요하고 너가 필요할 때 나는 언제든지 도움을 줄게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것이 잘 되려면 또 소통을 잘해야 돼요. 네, 소통을 어렵다. 너무나 잘해야 돼요. 소통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그리고 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이거는 공립학교에서 상담했었을 텐데 네. 제가 이때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한 게 우리나라 지금 이 세계에는 저희가 흔히 지금은 너무나 다르지만 흔히 원래가 전통적으로는 남자 여자 두 개의 성이 있다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아니다. 다르다. 여기는 세 네. 가지의 성이 있다. 이제 여자, 남자 그리고 청소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또 부류구나. 네, 다른 인간이야. 이거는 남자 여자로 구분할 수 없고 이거는 너무나 이거 너무 혼돈의 웃기다. 그런 완전 케오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굉장한 인내심을 요하는 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대화할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나이 때는 특히나 아이들이 엄마와 맞게 좀 옛날 같지 않게 부모님과 점점 떨어지는 그런 시기 독립을 해가는 시기잖아요. 그쵸. 안 그쵸? 붙어 있죠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프라이버시를 챙겨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네. 그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아직 청소년기 아이는 없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선배 부모님들을 보고 이렇게 보면 네. 뭐 방문 닫고 들어가기 그리고 뭐 혼자 있고 싶어 하기 이런 거 할 때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이때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둬야 한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 마음이 진짜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가슴 아프다고 네, 그래서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문 닫고 있으면 가족 간에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집 분들도 방문 닫기 있으시고, 금지. 네, 맞아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어릴 때는 당연히 네 엄마 하겠지만 점점 내가 이제 인격체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 아이들 성장기의 아이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아이들의 그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는 지켜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아이, 내 거가 아니라 이 아이가 나와 떨어진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해주시고 그거를 존중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많은 생각이 지금 교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까지가 지켜줘야 하는 프라이버시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좀 맞아요. 그래도 그렇다고 너무 제 프라이버시니까 냅둬야지
하기엔 좀 무관심이 될까봐 예, 그 선이 참 늘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고민을 하면 할수록 어쨌든 해답에 가까워져 가지 않을까. 아예 그쵸. 고민을 안 하는 것보다는. 네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2학년 학생들이 모든 5학년 학생들이 다 똑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성품도 다르고 맞아요. 템퍼러먼트도 다르기 예. 때문에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을 안 하시면 사실은 이제 이때쯤 가서는 사실은 too late일 수도 있거든요. 이미 사춘기에 접어들면 그렇죠. 그때서 잘해줘봤자 그렇죠. 왜 이래? 갑자기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될 수가 언제부터 있는 나한테 거예요. 관심이 많았다고 이렇게 네네네. 되니까 네. 지금부터 해야 되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네. 그리고 요 관계들도 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사실 학교 가서 아이들이랑 잘 지낼까잖아요. 네. 행여나 뭐 소위 말하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건 아닌지, 맞아요. 그리고 내 애가 왕따를 당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반대로 가해자가 되는 건 아닌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또 네네. 요새 뭐 뉴스 보고 드라마 보면 뭐 왕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쁜 선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으니까 너무 이제 걱정이 되실 텐데 그렇다고 학교 가서 우리가 막 이렇게 창문 볼 수가 없잖아요. 네네. 얘가 네. 누구랑 노나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점들을 우리가 아이들이 그렇다고 나는 요새 어떤 친구랑 놀아 이렇게 얘기해 줄 것도 아니고 어떤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그래도 얘 친구 관계가 좀 잘 지내는구나 하고 지레짐작할 수가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제가 정말 이 주제만 가지고 1시간, 2시간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정말요? 네, 정말 이 주제만 가지고 1시간, 2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은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행동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제가 적어도 제가 경험한 부모님들은 이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기가 너무 바쁘시니까 아이들에게 그 정도의 시간을 관심을 주시는 게 힘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행동적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관심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건 SAT 학원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을 텐데 그 말이 아르바이트 제가 그때 부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 아르바이트 아닌데요? 부원장이면? 했었는데 어머니는 애기 잘 공부하고 있죠? 라고 항상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건 궁금하죠. 그래서 네. 궁금하죠. 근데 사실은 이 아이는 쉬는 시간마다 밑층에 가서 애들이랑 마리화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냄새가 날 텐데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이제 아이가 충분히 숨길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죠. 그래요. 네네네. 근데 아무튼간에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만약에 왕따나 이러한 것들이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면 제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왕따를 당하는 거는 내 아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많은 예. 분들이 네가 얼마나 모자라면 애들이 너를 왕따하냐. 네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너는 바보 멍청이 같이 왜 막고 있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건 이거는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장한 피해를 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엄마한테 혼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인지를 하시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들려주시고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는 아이들에게 책임을 지우시는 게 맞아요.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냥 이게 사실은 어른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제 컨시퀀스를 이제 결과를 제가 책임을 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어머니분들은 어떻게든지 내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에 내 아이에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뭘 잘못해놓고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엄마 아빠의 그 보호 안에 있을 때에 아이들이 충분히 실수할 수 있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받고 이런 책임감을 질 때 옆에서 서포트를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당연히 너무 익스트림하지 않은 그런 이런 그 에리아 안에서 아이들이 충분히 이것저것 해보더라는 게 나쁜 걸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경험해보고 또 이러한 내가 어떠한 나의 액션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연습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예를 들어 진짜 범법 행위가 아닌 이상 그 뭐 싸웠어. 그러면은 그걸 화해시키거나 뭐 하려고 개입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개입은 필요하겠지만 어. 하지만 이 아이가 내가 한 일에 있어서 내가 이 정도의 책임을 지어야 하는구나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게 해주셔야 된다는 연습을 시켜야 거예요. 되는 네, 맞아요. 네. 와,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너무 생각이 없었나 싶기도 하고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 없으신 분들도 지금 나의 학창 시절을 어땠나 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도 될 것 같은데 잠깐 광고를 듣고 와서 우리 에리카박 매니저님께도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인가정상담소의 에리카박 매니저 그리고 김선희 디렉터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인가정상담소의 에리카박 그리고 김선희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미국 학교 생활 어떻게 적응을 시켜야 하나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좀 듣고 있는데요. 용왕님께서 아이와의 관계 신뢰도가 관건 아닐까요? 하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얘기의 그 핵심에는 믿음과 관심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소리들님께서 와 오늘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너무 좋다고 멋진 오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 윤상님께서 미국도 미성년 그 청소년들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솜방망이 처벌 사례가 있는지 뭐 성인보다는 어떤 범법 행위를 했을 때 그 벌은 조금 덜 하겠죠. 아무래도 미성년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한국과 비교해서는 그래도 조금 처벌을 하는 편 아닐까. 사실 제가 한국에서 처벌을 어느 정도 하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만약에 네. 제가 보는 드라마에서 보는 게 기준이 정말 맞다라고 하면 그거보다는 좀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가장 그 심한 게 뭐 강제 전학 정도인 것 같아요. 예, 뭐 나쁜 행동을 했을 네, 때 그리고 학교 사실은 안에서. 너무 크다 싶으면 주변아이도 사실은 있기는 여기는 하니까요. 그렇고. 아이들을 위한. 네. 한국보단 좀 더 한다 정도. 우리 에리카방 매니저께서도 이제 약물을 주로 약물 중심 이제 전문가시니까 좀 여쭤보면 교우 관계도 중요하지만 약물 노출에 대해서 요즘 부모님들이 새롭게 또 고민을 떠하는 문제가 아닐까. 뭐 전에도 좀 그랬겠지만 지금처럼 심하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걱정 많으시죠. 특히 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어떤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marijuana 뭐 술 같은 게 이제 애들이 점점 더 알게 되거든요. 특히 뭐 그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때 진짜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부모님들이 그 같은 뭐 술 뭐 대마초 같은 거 얘기하는 걸 불편해하면 자녀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으로 당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하기 싫은데 뭐 친구들이 한다. 그 상황에 어떻게 리액트 하는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같이 이것에 좀 약간 얘기하기 힘들어도 같이 서 얘기하고 뭐 대화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저희 때만 해도 저희가 노출이 됐던 건 기껏해야 뭐 술, 맞아요. 기껏해야라고 말하면 안 되긴 하지만 술, 뭐 남학생들은 담배 요 정도였는데 이제는 약물로 가니까 이거는 피해가 좀 심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화가 중요하다. 근데 뭐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키신다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약은 나쁜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담배 나쁜 거야. 저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세뇌 교육을 시킨다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무조건 안 돼라고 하는 게 답일지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지 궁금해요. 예, 맞아요. 이제는 무조건 안 되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결정과 습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호 요인을 증가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보호 요인이란 자녀가 미래에 약물을 남용할 가능성을 낮추는 상황과 사건을 의미합니다. 보호 요인.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강한 유대감이 있는 것은 강력한 보호 요인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약물을 남용하지 않는 성인 롤모델도 매우 효과적인 보호 요인입니다. 롤모델을 좀 보여주는 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좀 유혹이 되다가도 뭐 어떤 롤모델이 있거나 이러면 참을 수가 있으니까. 사실 광고 나가는 중에 잠깐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노출하는 걸 부모들이 다 막을 수가 없잖아요. 학교 가서 지켜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근데 노출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거기서 자신을 지키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 인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자녀한테 좋은 롤모델이 있으면 또 좋고 이런데 아까 그 SAT 부원장으로 계실 때 그래도 공부는 꽤 하는 친구가 뭐 이렇게 내려가서 마리화나를 늘 피는 아이였다. 근데 부모는 그거는 안 물어보고 항상 공부는 잘하죠라고 물어봤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리화나를 하고 어떤 약물을 했을 때 부모들이 집에서 알아차리는 방법이 그러니까 뭐 책가방을 이렇게 막 수색하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을지가 궁금해요. 어떻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약물 남용의 징후 중 일부는 감정적 행동의 변화, 예를 들어서 뭐 더 짜증을 내거나, 짜증이 많아지고, 뭐 기분 변화가 심해지거나, 아니면 식사나 수면 습관의 변화 또는 뭐 학교 그 성적의 뭐 자아 등이 있습니다. 성적이 좀 많이 떨어지거나 짜증이 많아지거나 하면 조금 의심해볼 만하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근데 좀 약간 생각해야 되는 건요. 이러한 변화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변화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춘기여서 짜증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여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사춘기 행동인지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했는데 그냥 짜증이 많을 뿐인데 좀 의심하면 더 반항을 할 수도 있겠어요. 요때는 다른 생명체니까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다른 생명 조심스럽게 해야죠. 근데 만약에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가방에서 뭔가 증거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뭐 목격을 했다거나 처음 그걸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학교를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너 이거 하니?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될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너무 어렵죠. 어렵죠. 또 사실은 그냥 답이 하나밖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마다 달라서 그 방법도 다를 거예요.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 맞죠. 근데 아무튼 너무 강하게 대응하게 되면 자녀를 더 멀어지게 할 위험이 있어요. 아주 다짜고짜 뭔가 화를 내거나 다그치면 안 된다. 그래서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 관계에 대해 진짜 많이 얘기할 건데 진짜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녀와의 관계. 그 자녀와 직접 대화할 중 간에 뭐 그래서 뭐 진짜 사이가 좋으시면 관계가 좋으시면 그냥 대화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 대화가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강한 관계에서는 맞아요. 그리고 자녀도 뭐
겁이 없어서 그 숨길 필요도 없는 느낌.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같이 대화할 때 뭐 중간에 끊지도 마시고 그리고 끝까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얘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얘의 말을 일단 들어보자. 예, 예. 근데 보통 대화가 잘 안 되는 가정이 사실 문제인 거잖아요. 이런 예. 건강한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 그럴 때는 전문가를 그냥 찾아가면 그게 더 나을까요? 본인이 풀려고 하는 것보다? 그 풀리는 거는 오래 제가- 걸리죠. 제가 풀리는 거. 해볼까요? 네. 당연히 전문가에게 가도 도움이 되는 건 확실히 맞지만 네. 결론적으로 가정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뭐 방법이 없어요. 네, 그리고 상담을 받더라도 상담가에서 분명히 가족 간의 그런 관계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떠한 어떠한 모습으로도 상담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벌써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사실은 처음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런 것들을 빌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시간을 들여야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대화가 그런 건강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좀 하나씩 그렇죠. 관계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중요해요. 네. 접근법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서 이런 거는 정말 전문가들 얘기를 듣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제 뭐 학교 폭력도 좀 얘기를 했었고 교우 관계, 엄마와의 관계 그리고 뭐 약물도 얘기했는데 특히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다른 인종이라는 그러니까 미국 내 다른 인종이라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한인 가정의 아이들이 미국 학교에 다니는 거 어떤 부분을 가장 좀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은 언어는 사실 금방금방 따라가니까 그죠. 언어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우선 언어의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얼마 오지 않은 친구들은 당연히 언어의 그런 문제를 친구들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언어와 문화적인 이슈가 있다 보면은 친구를 만드는 게 어려워져요. 그렇지 않아요? 이 나이 때는 사실은 친구 관계가 사실은 부모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내가 말을 못해서 미국을 잘 몰라서 막 그리고 사실은 미국에서 오래 산 애들은 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어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친구들을 만드는 게 어렵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한 저는 사실은 뭐 공립학교에서도 상담했었지만 상담을 하면서도 이제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을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 10명 중에 9명은 거의 아니 9명도 아니야. 9.8명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어뷰즈했어. 라고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진짜요? 네. 근데 그게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어뷰즈가 아니고 네. 한국에서 오신 부모님들이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이슈를 못 알아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육아를 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맞게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 그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엄마가 나를 컨트롤하고 통제를 해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과 아이들과의 사이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사실은 있었고, 그리고 또한 언어 때문에 부모님들이 한국에서는 당연히 책임지셔야 할 일들을 아이들이 영어가 된다라는 이유로 뭐 여기 전화해봐, 은행 네가 좀 전화해봐, 그쵸.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네. 아이들이 내가 지어도 되지 않는 가정에 책임을 짓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도 사실은 힘든 점들이 많겠지만 네. 이때는 사실은 가정 안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은 굉장히 더 많거든요. 의외다. 네네. 오, 그렇구나. 그런 것도 조심해야겠네요. 이거 그럼요. 하다못해 주문 좀 해줘. 아니면 그쵸. 뭐 어디 전화할 일 있으면 나는 그런 좀 거는 전화 어려운데 해줘. 그런 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제 뭐 야 가서 은행에 돈 좀 없다고 얘기 좀 해. 너가 진짜요? 이런 거 거를- 있잖아요. 우리 돈이 없어서 뭐 빵꾸가 났어. 근데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초조해지거든요. 불안하죠. 그렇죠. 네. 야 이거 돈이 빵꾸가 났는데 전화해서 뭐 어떻게든 하겠다 얘기를 해봐 해서 아이들이 영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알아도 되지 않는 가정의 경제 그런 것 환경에 대해서 안다든지 이러한 경우도 많아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도 진짜 너무 조심해야 되겠다. 네네. 우리 청취자분께서 아이 인격 해치지 않는 바운더리 안에 일상 규칙 훈련을
미리부터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다라고 우리 맞아요. 청취자분께서 얘기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단체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야 건전한 이제 성인으로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청취자분의 좋은 의견도 너무 감사드리고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 세미나 날짜와 장소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아, 예. 8월 28일에 수요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6시부터 7시 반까지 네. 해요. 한인 가정 상담소에서 네. 열리는 거죠. 네,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학년에 따라서 뭐 학업을 위해서나 이런 것들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타임라인도 저희가 팁시도 드릴 거거든요. 오, 가야겠네요, 저도. 부탁하시면 좋겠습니다. 8월 28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한인 가정 상담소라고 해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더 깊은 주제, 오늘 다루지 못한 주제로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